자, 이제 공모노조로 옵니다. 공모노조. 자, 공모노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제 단결 파트와 교섭 파트와 파업 파트를 구분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단결 파트, 누가 가입할 수 있는 거냐? 공무원이죠. 자,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연가리 1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가입 가능하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 노조법을 관찰하고요. 교원 공무원은 이제 교원 노조법을 관찰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자, 설립 단위는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죠? 아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여기서 입법부 단위, 자, 사법부 단위, 자, 행정부 단위, 지자체 단위, 자, 교육청 단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법부에 보면 국회노조 있겠죠, 그죠? 국회노조. 사업부, 법원노조 있을 겁니다. 약간 이제 이 사업부는 아닌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선관위 노조가 있고요. 선관위 노조. 그 다음에 헌재 노조. 약간 특이한 노조긴 하지만 여기 그냥 껴놓고요. 행정부 노조는요, 그냥 행정부 노조입니다. 이건 노동부 노조 그런 거 없어요. 노동부는 행정부 노조, 노동부 지부가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통일되어 있으니까 굳이 지부 이렇게 노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부 노조에 있고, 지자체는 이제 광역지자체 노조, 기초지자체 노조.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뭐 특별시, 광역시, 도 노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자체, 시군, 여기는 자치구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교노조는 시군, 교노조 없었죠, 그죠? 여기는 가능해요. 시노조, 군노조, 자치구 노조까지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그냥 교육청 노조. 이런 형태. 예, 이 교육노조는 특별 광역시도 교육청이죠, 그죠? 저는 교육청 노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설립 단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시고요. 요 설립할 경우에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 똑같아요. 노동부 장관. 신고한다. 이거 법원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하조직의 설립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3번 이것도 중요하죠. 노동자 가입을 하는데 과거에는 직급 제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5급 이상 안 됐거든요. 이제 삭제했어요. 이제 5급 이상도 가입 가능합니다. 직급 제한 폐지했고. 과거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가입이 안 됐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도 가입 가능하고 교육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노조는 따로 교노법 있죠, 그죠? 이번엔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도 가입이 안 됐지만 지금은 가입 가능합니다. 자, 기타가 있죠? 기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이분들도 가입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급 제한도 없고요. 퇴직공무원도 그런 제한이 없어요. 단지 제한이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직급 제한이 아니고 업무 제한입니다.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안 돼요, 이게. 자, 어떤 케이스냐? 첫 번째, 지휘감독권 행사하는 공무원,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이분들은 가입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6급도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6급 공무원들이 관장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요거는 업무상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업무상의 지휘감독하는 거냐, 뭘 보는 거냐?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상부분장. 최종 상부분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직무 대리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제한 범위가. 그 다음에 업무의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 인사 보수하는 업무들.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 하는 분들 가입이 안 되고요. 세 번째 줄, 단순 집행은 제외합니다. 예상규모의 집행하는 분들은 가입 안 되는데 단순한 집행하시는 분들은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감독의 노동관계 조정감독하는 분들, 근로감독관이죠. 이분들은 가입이 안 되는 구조고 3번에 교정수사 이런 뭐 이제 수사 업무에 하는 분들, 국가정보원 이런 데는 가입이 안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 전임자예요. 전임자는 똑같은 구조인데요. 아까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수익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교노조는 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거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 면제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고 근무시간 면제자. 똑같습니다, 구조가. 자, 단지 다른 점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사노에 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공개하고 이런 내용은, 이제 똑같은 구조긴 한데, 다른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임용권자가 있지만 또, 정부 교섭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임용권과 다르게 교섭하는 담당자예요. 그래서 정부 교섭대표가 이것들 정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보시게 되면 시행령 3조의 6 보시면은 1항 정부 교섭대표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개장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근데 정부 교수 대표가 아닌 임용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담당자가 아닌데 임용권자예요. 이항이죠. 그 임용권자는 정부 교수 대표가 이거를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는데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뭐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지만 정부 교수 대표가 이제 4월 30일까지 요 내용을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임용권자, 정부 교수 대표자와의 관계상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노조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0쪽으로 보겠습니다. 40쪽. 40쪽에 맨 밑에 이제 표 바로 밑에 조합활동. 정치활동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뭘 했냐면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요걸 하나 추가했어요. 교노조는 이런 조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좀 제한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성실 의무, 뭐 이제 직장에탈 금지 의무, 명예훼손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노조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막기 위해서 노조라고 하더라도 안 돼. 그렇게 막아두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막아둔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인데 마찬가지예요. 담당자. 여기가 이제 노동조합 대표자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누가 되는가 하면 사측인데요. 이게 워낙 많잖아요, 그죠? 이제 국회, 법원, 선관위, 헌재 다 다릅니다. 국회에서 나오는 담당자, 법원에서 나오는 담당자, 선관위 담당자 다 다르거든요. 이분을 퉁쳐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부 교섭 대표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국회 뭐 사무처장, 뭐 이제 뭐 선관위 누구 이런 식으로 행정부, 이제 행정혁신처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자체 장 이렇게 했죠. 교육청, 교육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퉁쳐가지고 이런 분들이 정부 교섭 대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분이랑 교섭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0쪽에 밑에 적어둔 거니까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뭐 사무총장이 나오고 법원이 행정청이 나오고 헌재는 사무총장이 나오고 이런 것들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정부 교섭 대표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담당자인데 위임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교노조 같은 경우는 위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무원노조법에서도 위임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교섭 대표 사측에서는 좀 구분하게 되면 대외 위임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민간에 뭐 어디에 넘기겠다. 그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뭐가 있는가 하면 대내 위임 조항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구조가 정부 교섭 대표하고 다른 정부 교섭 대표하고 연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 교섭 대표가 다른 정부 교섭 대표에게 위임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교섭 대표가 어떤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또 이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해당 공무원에게요. 자, 이런 식으로 대내 위임은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담당자가 뭐 경찰청 지부 노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행정부 장관이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경찰청장한테 넘기는 거죠. 요 경찰청장이 또 경무국장한테 넘기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교섭 대표는 대내 위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대위임은 안 돼요. 대내 위임은 넓게 인정한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가로 2번이에요. 양가로 2번. 자, 두 번째 줄. 정부 교섭 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에 필요한 경우에 1번 다른 정부 교섭 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 교섭 대표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2번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할 수도 있고 위임할 수도 있고 자 3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이나 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 교섭 대상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아까 교원노조의 특징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돼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사항도 교섭사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 때문에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책사항은 교섭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비교섭사항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노조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에 의무조건 요거 만들어놨는데 그 밖에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의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요 사항들은 교섭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교노조 입장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교섭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공무원 안 돼 이러면서 막아놨어요. 잘 보시게 되면 막은 게 특이하게 많아요. 시행령 보시게 되면 이호에 뭐가 있죠?
2호 등의 전보 등의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보. 원래 일반 노조법에서는 전보사항도 교섭 많이 하거든요. 전보할 때 노조랑 협의하자 이런 사항들 못합니다. 여기서는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힌 게 많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요구하게 되면 정부교섭대표가 응해야 됩니다. 응해야 되고 양가로분 역시 조합이 조합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 노동조합 측에서는 위임 조항이 없어요. 그냥 노동조합 대표자하고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내 위임은 가능한데 대위임은 안 되게 하지만 대내위임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노동조합 측에서는 그런 위임 조항이 없어요. 조합 대표자하고 조합원으로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구조 1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자, 아까 구조는 똑같죠? 2항에 교섭을 요구하게 되고요. 자, 2항 교섭을 요구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면은 3항에 요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해야 됩니다. 요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4항 보시게 되면, 그럼 요구한 사항이 노조가 둘인 거예요. 이제 둘이 되게 되면 4항, 해당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창구가 단일화되면은 교섭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있으면은 교섭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리 6번, 단체배역 효력. 똑같죠? 법령 조례 예산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배 효력이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노력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단협 유기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서면으로. 교노조법은 다음 교섭시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3개월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구조가 달라요. 그 다음에 쟁의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이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중노에 신청한다. 이건 같고요.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조정 기한이 달라요. 원래 교노조는 30일 이내였죠. 여기서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더하기 30일까지. 합의하게 되면은 30일 더하기 30일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조정안에 나왔으면 이유를 붙여가지고 공표할 수도 있고 신문이나 방송 등의 보도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를 가야 되는데 중재도 약간 달라요. 중재가 아까 그 교노조법에서는 양쪽이 함께 중재 신청하거나 혹은요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게 되면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노회가 직권으로 중재해봐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다 이런 경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거부한다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 자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해보를 결정했다 이런 경우에 중재를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노동위원회법을 보시게 되면 약간 한 15분 정도는 약간 시간을 좀 오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하시고 일단 뭐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노동위원회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구조가 여러 구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큰 구조가 전원회의가 있어요. 전원회의가 있고 이게 분과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모이는 위원회고 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위원 다 모이는 거고 분과별위원회는 실제로 실무적인 위원회죠. 분호나 부회 같은 경우에는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정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중재 같은 중재위원회. 그 다음에 차별시정은 차별시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있죠.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원래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이 자체가 분과별위원회예요. 이 안에. 분과별위원회인데 공무노동관계위원회도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도 분과별위원회입니다. 근데 7명이다 보니까 또 약간 크죠. 규모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전원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실무위원회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이 실무위원회가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중재 해부할지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원회의에서 이제 중재 넘기지 말지는 여기서 결정한다. 그래서 약간 구조가 헷갈릴 수 있어 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원래 전원회의는 여기서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 이게. 요거는 이제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특수한 점 때문에 요 안은 7명이다 보니까 좀 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무노동관계에 대해서 중재 해부한다 결정하게 되면 중재 해부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해부하게 되면 중노위원장이 피고로 해서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노위는 필요하게 되면 확정된 중재적 내용을 국회나 지방의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신들 공무원들이 좀 이제 관련되어 있다 알아라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거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공익위원 7명입니다. 이거는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3명이었죠. 얘는 7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실무위원회인데 원래 소위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소위원회.
소위. 그러니까 전원회의가 있고 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회의에서 중재해부 결정하는 구조고요. 나머지 소위에서 나머지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43쪽에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직장협의회 설립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내부에 직장협의회가 있거든요. 직장협의회가 있으면 노조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도 가능하고 협의도 가능하고 다른 기구예요.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자, 만약에 분호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그 사실을 행정안청과 소관소청심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알고는 있어라 알려주는 거죠. 나머지 구조는 똑같은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43쪽에 분호. 아까 제가 분호 조항은 교원노조 같은 경우도 유니온수업은 적용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데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원래 분호를 하게 되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조항을 공무노조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노조법은 분호행위를 하게 되면 벌칙 조항을 준용하거든요. 근데 공무노조법은 분호행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벌칙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원노조법이 벌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 때 공무원은 빼버리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꼼수로 쓰는 이제 왜냐하면 벌칙 조항 준용하는 게 몇 조 몇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되는데 그거 상세히 안 봐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벌칙 조항이 어딨어 없네 이게 나중에 공무원 노조 쪽에서 이제 분호행위를 했어 처벌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벌칙 조항을 적용이 안 돼 있네 그런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세히 꼼꼼하게 안 보면요 안 보여.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